안녕하세요. 예, 한국 수출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한국의 1월 중순 1월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은 257억 불로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했고 수입은 281억 불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해서 무역수지 적자는 24억 불입니다. 반도체 석유화학이 늘었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선박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시죠. 2월에 수출 증가할 것이고 경제 반등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 수출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설 때문입니다. 설. 작년에는 2월 초에 설 연휴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1월 말에 설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간 기준으로는 금년 1월 수출은 전년 동기비 크게 감소할 것이고요. 2월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설 때문에. 문제는 일평균 수출 액수가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2월에 수출 증가할 거라는 저 말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사악한 그런 꼼수로 들립니다. 예? 저 사람들은 작년 4분기 이후 특히 12월 이후부터 금년 4월 총선 이전까지 지금 선심용 퍼주기 예산 집중적으로 집행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왜곡되어 발표될지 이것이 2분기 이후 특히 하반기에 어떤 후유증을 몰고 올지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저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또 사상 최대 규모 추경 예산 하반기에 또 뜯어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수출에만 이제 집중해서요. 한국 수출 앞으로 회복되기 힘든 이유를 보고요. 이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이 우물한 개구리 벗어나서 글로벌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때는. 그때는 초기에 한 거는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세계 시장도 확보하고요. 경쟁력 확보하고 시장 다변화하고 기술 확보하고 뭐 이런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또 다양한 동기로 이제 해외 진출 시작됐고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해외 진출이 아니라 해외로 피난 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점점 더 심해지고 이념화된 노동시장 또 각종 규제에 반기업 정서 상속세 포함해서 과도한 세금 부담 이런 거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 이게 이제 변절이 된 거죠. 해외 진출이 아니라 해외 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탈출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피난 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2017년 이후로 더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주장 뒷받침하는 데이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하나 보십시오. 금년에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 갱신이었습니다. 4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공개가 되면은 분명히 이거 한 570억 불 이상 거의 한 600억 불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짐작이 됩니다. 다음 표도 보시면은 10년 단위로 집계한 건데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최근에는 중공이 아니라 아시안 특히 베트남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한국 피난 행렬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업의 한국 피난 행렬입니다. 왜 이럴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계약자 돈으로 매입한 주식, 즉 남의 주식을 가지고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겠다면서 이거 상장기업들 경영권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또 협동이익 공유제라는 뭐 되게 망측한 이런 걸 내세워갖고 기업 이익을 추가로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 이전에 무지막지하게 최저임금을 폭증을 시켜갖고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단기 알바 구직자들만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한국이 고비용 저효율 점점 더 심해지고 노동시장 개혁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반기업 정서와 규제는 더 악랄해지고 있다는 그런 징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계속하겠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은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매우 나쁜 곳으로 변질이 되어서 이미 그렇게 변질이 되었고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는 겁니다. 한국은 투자 우등국이 아니라 이제 투자 열등국, 투자 기피국이 되었다는 이런 슬픈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그 원인으로는 한국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넓고 비실비실거리는 사회로 지금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젊고 활기찬 그런 그린 마켓이 아니라 넓고 비실거리는 이 그레이 마켓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다가 고비용 저효율의 높은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은 덩신이겠죠, 덩신. 이렇게 기업이 떠나버리면은 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요 생산도 없고 고용도 없고 수출도 없고 소득도 그래서 쪼그라들고 소비도 그래서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그 선수들, 그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장 최적하게 판단해서 세계 여기저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적 생산 또 최적 판매 이런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에서 만들어 갖고요, 세계 곳곳에 가장 비싸게 팔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고요, 여기 필리핀에서는 싸게 팔고 그러면 됩니다. 같은 물건이겠죠. 같은 물건 다르게 포장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비싸게 만들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싸게 만들어서 한국에 비싸게 파는 것이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스마트폰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베트남에서 만든 거 수입해서 이제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 더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둔다면은. 결국 자동차도 한국에서 생산 결국 0이 될 겁니다. 해외에서 싸게 만들어서 수입차로 비싸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본적으로 수입차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한국에서 만듭니까? 이대로 두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노조가 막아도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하고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은 또 필수 중간재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수입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 수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처음에 본 그 수출 통계에서요, 그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지속적으로 그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사야 할 거는 그 하이닉스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지만은 투자 수익률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다. 저는 작년에 1년 내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에 그 반도체 그 회복 가능성 높지만, 근데 예? 이런 그 반도체 경기 회복의 결과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 경제에 미친 그런 효과가 나오지는 저는 못할 거로 봅니다. 그야말로 찔끔 효과에 그칠 거로 봅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다른 품목과 달리 비교적 한국 내에서 생산 비중이 아직은 높죠. 아직은. 그러나 반도체라고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반도체 분야 추가적인 투자가 한국과 해외 어디를 선택할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예. 사진에서요, 작년 1월, 2월, 3월 그 수출입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2월에 설 연휴 있었기 때문에 2월 수출 급감을 했다가 3월에 다시 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V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 계절적 요인이고요. 추세적으로는 감소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1월에 설 연휴이기에 2월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수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요. 또 무너지는 정도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수출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좀 까는 편입니다. 저 사람들은 듣기 싫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은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 갖다 붙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사전에 검열해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화가 납니다. 예? 아주 화가 납니다. 예. 그리고 아주 가소롭기도 하고요. 예. 지금 원래 이런 자율 구독료 이런 거 안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 계속 이렇게 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율 구독료 올리질 않았습니다. 작년 1년간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노란 딱지를 붙으면은 영상의 그 어떤 광고 수입 이거는 거의 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단한 영상이라도 이거 완성하려면은 정말 그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당한 그런 그 광고에 의한 그런 정당한 기대 수익이 0이 된다면은 이거 도대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해버리면은 그걸 바로 악랄한 그 검열 난동질 부리는 저 세력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이거 말 없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율 구독 문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